안녕하세요.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휴가를 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이 법원 휴정기예요. 휴정기가 뭐냐면 말 그대로 재판을 쉬는 기간이에요. 우리 법원이 1년에 2번, 여름에 1번, 겨울에 1번, 각 2주씩 휴정기를 갖거든요. 그래서 그 휴정기 동안에는 긴급한 재판을 제외한 일반 재판들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판사들도 쉬고 변호사들도 한숨 돌리면서 휴가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왔는데 휴가지에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어요. 오늘은 양육비를 못 받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수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양육비도 금전채권이죠. 그러니까 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에 압류할 수 있거나 일반적인 수단들은 다 취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도 취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양육비는 일반 채무랑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아이의 생계와 아이의 그런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는다? 그러면 법원이 강제적인 수단을 여러 가지 취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근데 그 부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양육비 혹시 못 받고 계시면 그런 수단들을 취하시라고 이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다른 금전 채권들과 마찬가지의 수단은 당연히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려준 돈 못 받고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도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그 사람의 예금,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월급, 혹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걸려있는 임대차 보증금, 그런 것들을 압류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물건들, 자동차 같은 물건들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집기들, 소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물건들도 다 빨간 딱지 붙일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요. 그런 기본적인 압류 수단은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번째부터가 양육비 채권에만 있는 특수한 수단들인데요. 두 번째, 양육비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를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라고 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양육비 채무자가 만약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 사장에게 직접 그 사람 받을 월급에서 내가 받을 양육비를 공제하고 지급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감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양육비 채무자들을 가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역 사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교도소에 가두는 겁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감치 명령 나오면 포항 교도소에 감치시키더라고요. 이게 전과 생기는 그런 징역이나 금고 같은 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기간에서 가둬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비를 3회 이상 지급하고 있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가 있다. 그럼 양육비 채권자,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쪽에서는 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감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운전면허도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출국금지도 시킬 수가 있어요. 양육비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출국금지 해달라고 출국금지 요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상정보 공개 청구도 할 수가 있어요.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근무지, 그리고 양육비 주고 있지 않은 그 기관과 양육비 누적된 채무액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면에서는 되게 큰 제재가 되겠죠.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아서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1년 이상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고소까지 할 수가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치 결정까지 받았는데도 1년 이내 기간 동안 또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다 하면 형사 고소고발해서 전과가 생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타 양육비는 주로 월로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해달라는 양육비 일시금 지급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시켜 달라는 담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금전채권이랑은 너무 비교할 수도 없는 다양한 강제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양육비 못 받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꼭 이런 수단을 취해 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또 마지막으로 양육비 소멸시효를 알려드릴게요. 양육비는 주로 이제 협의 이혼으로 정하시거나 아니면 이혼 소송해서 재판으로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간단하게 10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이런 수단들을 취해서 양육비를 받으시는 게 좋고, 10년이 지나더라도요, 10년이 지나기 직전에 간단하게 소송 제기하시면 이 소멸시효가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소멸시효 10년이 지나기 전에 또 소멸시효 연장하는 수단도 취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해서 컨텐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김세라 변호사였습니다.